그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의 세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10년 전 가볍게 서명했던 그 종이가 이렇게 한 생명을 바꾸는 인연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누군가의 피 속으로 내 세포가 흘러들어간다는 건 과학을 넘어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 조혈모세포의 기적. 이건 의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명을 잇는 또 다른 연결입니다. 저는 10년 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대학교 축제였죠. 캠퍼스 중앙광장에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재단이라는 이름의 부스였습니다. 친구가 먼저 다가갔어요. 나영아, 우리도 등록해볼까? 저는 솔직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약서에 이름 쓰고 볼에 면봉 하나 긁으면 끝이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2분도 안 걸렸죠. 그렇게 저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기획안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나영 씨 맞으신가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재단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그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 그때 그거. 그게 뭐였더라? 조혈모세포. 맞아, 그거였어. 네, 저 맞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김나영 씨의 조혈모세포가 어느 환자분과 일치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기증의사가 아직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명. 살린다. 일치. 그 단어들이 제 안에서 웅웅거렸어요. 10년 전 무심코 서명했던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요. 네. 그분이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나영 씨가 아니면 그분은 살 수 없습니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 넓은 세상에서 수천만 명 중에서 하필 저와 그 사람이 일치했다는 게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까요? 동료가 물었어요. 나영아, 무슨 전화야? 얼굴이 하얘졌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대.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 몸속 세포가 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꼭 당신을 살릴게요. 그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요. 제가 평생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하지만 제 생명의 일부를 나눠야 할 그 사람에게요. 이게 운명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년 만에 온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첫 상담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조혈모세포가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김나영 씨, 조혈모세포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피와 관련된 거라는 것만. 선생님은 화면에 그림을 띄웠어요. 작은 세포 하나가 여러 개로 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혈모세포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의 시작점이라고 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우리 몸속을 도는 모든 혈액 성분이 이 세포에서 태어난다고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적혈구는 온몸에 산소를 나른다고요. 백혈구는 침입자와 싸우는 군대라고요. 혈소판은 상처를 막는 반창고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혈모세포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가 없으면요?
제 질문에 선생님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감염에 속수무책이 되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결국엔 말을 잇지 못하는 선생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환자분도 지금 그런 상태일까요? 매일 감염의 공포에 시달리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날들을요. 조혈모세포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골수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뼈 안쪽 말랑말랑한 부분이죠. 저는 무릎을 쓰다듬었어요. 이 딱딱한 뼈 안쪽에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다니.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세포는 미분화세포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포죠. 적혈구가 될지, 백혈구가 될지, 혈소판이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가능성이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 그 말이 묘하게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몸은 매일 2천억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다 조혈모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2천억. 상상도 안 가는 숫자였습니다. 제 몸이 매일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손바닥을 펴서 봤어요. 이 작은 손 안에도 수십억 개의 세포가 쉼없이 일하고 있겠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생명 공장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도시를 유지하는 핵심 공장이에요. 그게 멈추면 도시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나눠야 할 것이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생명의 근원이에요. 누군가의 면역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야말로 몸속 우주를 재부팅하는 마법 같은 세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피부 및 뼈속 깊은 곳에 그 작은 씨앗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제 몸이 새삼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중 일부가 곧 다른 사람의 몸에서 꽃 피울 거라는 사실이 저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씨앗. 저는 그 씨앗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조직적 합항원 검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조직적 합항원. 어려운 말이었죠. 흔히 HLA라고 부릅니다. 코디네이터는 화면에 복잡한 도표를 띄웠어요. 숫자와 알파벳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김나영 씨의 HLA 타입이에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다 맞아야 하나요? 네, 거의 완벽하게요. 거의 완벽하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조건인지 저는 곧 깨닫게 됐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HLA는 우리 몸의 신분증 같은 거래요. 면역세포가 이걸 보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한다고 했죠. 만약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식된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럼 그 환자는요? 살 수 없습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거구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럼 일치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형제자매끼리는 4분의 1입니다. 꽤 높네요. 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닌 타인끼리는. 코디네이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만 분의 1입니다. 수만 분의 1.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요? 평균적으로 2만 명 중 1명꼴이에요. 때로는 10만 명 중 1명일 때도 있습니다. 10만 명 중 1명.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서울 전체에서 겨우 100명 정도만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랑 그 환자분은 정말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운명.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코디네이터는 계속 설명했어요. 실제로 HLA 타입은 부모에게서 반씩 물려받는다고요. 그래서 조합이 무수히 많다고요. 거기다 인종에 따라 분포도 다르대요. 한국인끼리도 찾기 어려운데 다른 인종이면 더더욱 어렵다고. 그래서 김나영 씨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귀하다니. 저는 평생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누군가에게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은 저 말고 다른 일치자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김나영 씨가 유일합니다. 유일.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담되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이요. 맞아요. 저는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일치 확률. 정말 수만 분의 1이 맞더군요. 어떤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기적.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로또보다 어렵다니. 근데 저는 그 기적을 이뤘어요. 10년 전 무심코 긁은 면봉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 줄이야.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많은 별들 중에서 2개가 정확히 만나는 확률. 그게 바로 저와 그 환자의 확률이겠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이 만든 기적이에요. HLA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만 명의 정보를 대조해서 찾아낸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증하기로 결심한 걸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엄마는 처음엔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착하다. 그런데 곧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영아, 수술 많이 아프다며? 역시 엄마는 걱정부터 하시네요. 엄마, 골수 이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뼈에 굵은 바늘 찌른다며? 생각만 해도 무섭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다음 날 엄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 안심하실 것 같아서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요즘은 대부분 말초혈 채집 방식을 씁니다. 말초혈이요? 네, 혈관에서 뽑는 거예요. 헌혈하는 것처럼요. 엄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수술 안 하는 거예요? 네,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요. 의식 있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놀랐었죠. 골수 이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뼈를 뚫는 수술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의학이 발전하면서 훨씬 간단한 방법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증 5일 전부터 백혈구 성장 촉진제를 맞습니다. 그럼 골수에 있던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와요. 약으로 세포를 밖으로 부른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혈액에 나온 세포를 채집하는 거예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촉진제를 맞으면 뼈마디가 쑤실 수 있어요. 몸살 기운 같은 거죠. 하지만 채집이 끝나면 곧 사라집니다. 몸살 정도라면 괜찮겠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헌혈이랑 비슷한 거래요. 선생님이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성분 채집기라는 기계였어요. 이 기계로 혈액을 분리합니다. 조혈모세포만 걸러내고 나머지 혈액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요. 그럼 피는 안 줄어드는 거네요? 엄마가 놀라워하셨어요. 네, 조혈모세포만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예전엔 정말 뼈에 바늘을 찔러서 골수를 뽑았대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실 들어가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골수 채집은 언제 하나요?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환자 상태가 말초혈 이식에 적합하지 않을 때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말초혈 방식으로 할 수 있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구나. 엄마가 너무 걱정했네. 그쵸.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알아요, 엄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꿨다는 게 실감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무서워서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헌혈하듯 편하게 기증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조혈모세포 기증한대. 친구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수술하는 거야? 아니, 헌혈처럼 하는 거래. 진짜? 나 뼈 뚫는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 피에서 뽑는 거래. 와,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친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응, 너도 등록해봐.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 기증 방법이 간단해진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생활과학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기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얼굴일까요? 가족은 있을까요? 지금 어떤 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루는 참다 못해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나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증자와 수혜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나이라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코디네이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 말도 맞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밤마다 상상했어요. 혹시 나이 어린 아이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30대 직장인일까요?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여학생을 봤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피곤해 보였어요. 혹시 저 아이가 백혈병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 아이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어요. 나영아, 요즘 왜 그래?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곧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걸요. 퇴근 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환자분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병실 창문으로 답답한 하늘만 보고 있을까요? 코디네이터가 그랬어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은 면역력이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무균실에 격리된대요. 가족도 함부로 만질 수 없고요. 악수 한 번, 포옹 한 번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일도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을 그 사람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꼭 살려야 해.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친애하는 당신에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나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이 지금 힘들다는 것을요. 저는 쓰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힘내라고요? 진부한 것 같았어요. 꼭 이겨내라고요?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곧 제 세포가 당신 몸속에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이 다시 웃는 날을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벅차올랐습니다. 제 몸의 일부가 누군가의 생명을 잇는다는 그 감각.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경외감이랄까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니, 달라요. 제가 특별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해진 거예요. 제게요.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기증일까지 10일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기증이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그 사람이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요. 드디어 기증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깼어요.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잤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오늘은 제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는 날이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간호사가 저를 채집실로 안내했어요. 생각보다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의자가 하나 있고 옆에 기계가 놓여 있었어요.
긴장되시죠?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떨려요. 괜찮아요. 4시간만 견디면 돼요. 4시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양쪽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혔습니다. 하나는 혈액을 빼내고 하나는 다시 넣는 거래요. 시작할게요.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팔이 약간 당기는 정도.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혈액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가 따뜻한 팩을 손에 올려줬어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혈액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조혈모세포만 걸러지고 있다는 걸요. 그 작은 세포들이 모이고 있다는 걸요. 신기했어요. 제 몸속에 있던 세포가 지금 밖으로 나와서 곧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게요. 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가면 돼요. 간호사가 격려해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환자를 상상했어요. 지금쯤 그 사람도 준비하고 있겠죠. 제 세포를 받을 준비를요. 무섭지 않을까요? 낯선 사람의 세포가 내 몸에 들어온다는 게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희망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 불편함쯤이야. 물 마실래요? 간호사가 빨대를 입에 대줬어요. 시원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절반 왔어요. 절반. 이 시간 더 버티면 되는구나.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제 세포를 상상했습니다. 작은 세포들이 기계를 통과해서 모이는 모습을요. 하나하나가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들이 곧 누군가의 몸에서 싹을 틀 거예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팔은 저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중얼거렸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 이식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식 준비.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제 세포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해요. 자리를 잘 잡아야 하고요. 그래야 새로운 혈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빌었습니다. 4시간이 됐습니다. 다 됐어요. 기계가 멈췄어요. 바늘이 빠졌습니다. 저는 팔을 움직여 봤어요. 뻐근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팩을 보여줬어요. 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김나영 씨의 조혈모세포예요. 저는 그걸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 작은 팩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니. 제 생명의 일부가 이제 다른 사람의 전부가 될 거예요. 잘 전달해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꼭요. 오늘 중으로 이식될 거예요. 오늘 중으로. 그럼 지금쯤 그 사람은 무균실에 누워 있겠네요. 제 세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해냈어요. 저는 해낸 겁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거겠죠. 저는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나눈 사람이니까요. 기증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고 똑같은 하루들이었죠. 하지만 가끔 문득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코디네이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나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식이 성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성공. 좋아졌다. 그 단어들이 가슴을 쳤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축하드려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살았다는 거죠? 네,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어요. 김나영 씨 덕분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살렸다고요. 정말로요. 이게 꿈이 아니라고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김나영 씨, 수혜자 가족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며칠 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친애하는 생명의 은인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게 되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가족. 그 사람한테 가족이 있었구나. 편지는 계속됐어요. 지난 2년간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다니고 항암 치료받고 격리실에서 외롭게 지내는 가족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잃지 않은 기증자가 나타나달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년. 그 가족은 2년 동안 고통받았구나.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처음 일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일까? 이게 꿈은 아닐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적이 정말 일어난 건가요? 이식 당일, 우리는 무균실 밖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당신의 세포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백혈구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면역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요.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 있어요. 아직 조심해야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쐴 수 있게 됐고요.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당신이 준 선물은 단순히 세포가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미래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가족은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건강하길, 좋은 일만 가득하길.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혼자 집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영웅이라니.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가족한테는 제가 영웅이래요. 생명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래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었어요. 하늘이 허락한 연결이었어요. 제 몸속에서 태어나 다른 사람 몸속에서 다시 숨쉬는 생명의 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겠죠. 지금 제 세포로 숨쉬고 있는 그 사람이요.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연결됐어요. 피보다 깊은 인연으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기증 후 첫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기증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처음엔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낯가리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갔어요. 궁금했거든요. 저처럼 기증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회의실에 20명 정도 모였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주부도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군대에서 기증했대요. 휴가 나와서 병원 갔다 왔다고요. 어떤 주부는 아이셋 키우면서 기증했대요. 남편이 아이들 봐주는 동안요. 어떤 할아버지는 65에 기증하셨대요. 나이 제한 때문에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모두의 이야기가 달랐지만 하나는 같았어요. 그냥 할 수 있어서 했어요. 단순했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했다는 거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섭기도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졌어요.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기증했어요. 5년 전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수혜자를 만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2년이 지나면 서로 동의하에 만날 수 있어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어땠어요? 울었어요.
둘 다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제 딸 결혼식을 볼 수 있었다고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감사하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제게 시간을 주었다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요. 시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조혈모세포 기증은 단순히 세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 꿈을 이룰 시간, 삶을 살아갈 시간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과학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HLA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일치자를 찾아내는 그 모든 과정이요. 하지만 과학만으로는 안 돼요. 기증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하죠. 낯선 누군가를 위해 사시간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요. 과학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편지가 있었어요. 수혜자 가족이 보낸 편지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울컥해요. 저는 연필을 꺼냈습니다. 답장을 쓸 거예요. 친애하는 당신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기쁜 소식 듣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특별해졌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나눴다는 것. 그게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감사는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셔서요. 2년 뒤에 만날 수 있다면 꼭 만나고 싶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웃는 모습을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제 가장 큰 소원이에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저와 피를 나눈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이건 DNA의 우연이 아니에요. 인류애와 과학이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손을 내밀면 과학이 그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었어요. 10년 전 무심코 서명했던 그 서약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이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 그 인연이 이제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도 언젠가 이런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럼 언젠가 전화가 올 거예요.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모르지만요. 그때 용기를 내세요. 두렵겠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누군가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니까요. 과학이 길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생명의 서사시. 우리 모두가 그 서사시의 한 줄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요.